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30대 연봉 5천만원쯤은 우습게 보더라고요. 독신으로 살고 말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있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30대 연봉 5천만원쯤 우습게 한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아마 여자분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남자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남자분이라면 30대 연봉 5천만원 버는 게 절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 저게 객관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대단한 금액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상한 게 자기들은 저만큼 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왜 남자 연봉을 무시합니까? 참 이거 좀 웃기지 않나? 게임으로 치면 자기는 레벨이 5야. 레벨이 5인데 왜 레벨 10이 되는 사람 무시하냐고. 이거 상식적으로 좀 메타인지 안 되는 행동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에서 만약에 레벨 5짜리가 레벨 10짜리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그 레벨 5짜리 공격하겠죠. 다구리 죽여버리겠죠 완전히. 서버에 강퇴시켜버리겠죠 완전히. 1벌 100개 차원에서 없애버리겠죠. 아니 근데 이 현실의 어떤 남녀관계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자기가 받는 월급은 굉장히 관대한데 남자가 받는 보수에서는 굉장히 냉정해요. 좀 내로남불 심합니다. 상식적으로 여자분들이 30대에 연봉 5천만원 버는 사람 정말 없어요. 정말 10명 중에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여자분들은 평생을 벌더라도 연봉 5천만원 근처도 못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남자도 살면서 연봉 5천 근처 안 가본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쉬운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세전 연봉 5천만원이면 세우면 350만원입니다. 340에서 50만원 사이에요. 340에서 50만원.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한 대리 정도 다니면 저 정도 돈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얼마 안 되잖아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남자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해봐야 6에서 7%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존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공무원. 공무원도 처음 들어가면 저도 못 받습니다. 공무원이 세전 연봉 5천만원 받으려면 한 7급 한 10호봉 가야 돼요. 7급 10호봉. 7급 한 10호봉에서 한 12호봉 사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무원 생활 못해도 10년 넘게 해야 돼요. 정말로. 공무원분들이 한 5천만원만 되면 살만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나마 내가 공무원들을 들어오기 잘했다. 이제 좀 월급 받는 재미가 나네. 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한 7급 한 10호봉에 한 11호봉이야. 이 정도 되면 월급이 그래도 좀 되거든요. 그때부터. 하도 박봉을 받다가 이제 와서 숨통이 트이는 거야. 그래도 월급이 엄청 많은 건 아니야. 그래도 과거에 내가 받던 돈 생각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차 뽑아도 되겠네. 이제 좀 돈이 좀 모이는 것 같아.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때가 그때쯤이에요. 근데 그때 정도 되려면 보통 공직생활 10년 해야 돼요. 10년. 10년에서 한 12, 3년 해야 돼. 공무원도 존돈 받으려면 한 10년은 못 넘게 일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돈 못 받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빼면 나머지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가 85% 정도 되는데 제가 중소기업 다녀봤잖아요. 지금의 한 연봉 5천만 원이면 중소기업으로 치면 부장님. 조소로 치면 공장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 부장급 월급이에요. 그 부장이면 한 이런 중소기업 바닥에서 한 15년 정도 하신 분들, 그분들이 연봉 한 5천만 원 받아요.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4,600, 700? 그 정도 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도 월급 수준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소기업은 옛날에 지금이랑 월급 수준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중소기업마다 규모가 다르겠지.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에 연봉 5천만 원 정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서 부장 정도 달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도 부장 다 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 잘하고 오래 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부장을 다는 거지. 대부분은 남자들도 한 대리까지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진급을 못하거나 그런 케이스도 좀 있어요. 이전 같이 일하는 형님이 그러시는데 여자가 월 300 이상 벌면 대단한 능력자라고 말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자가 세후 300 벌면 정말 능력자 맞아요. 왜냐? 여자분은 세후 300이 거의 한 상위 한 15% 될 겁니다. 전체. 월급쟁이 중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무시할 게 아닌 거야. 객관적으로 무시할 게 아니고 여자들은 정말 우러러 봐야 되는 월급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여자분들은 남자의 월급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줄 세기를 하는지, 그리고 저 월급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평생 벌어도 저 돈이 안 될 텐데, 못 가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왜 남자가 연봉이 5천만 이상 버는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을 봐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봐줄 거라 생각합니까? 왜 30대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 받아줄 거나 데리고 살아줄 거나 만나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마크인 생활에 가는 거 아니야! 이 막혀 있는 유망지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길거리에서 연봉 물어보는 컨텐츠 보니 서울 수도권에는 진짜 연봉 5, 6천은 정말 많더라고요. 서비스업 하고 있는데 한 달 320에서 350 가져갑니다. 이것도 진짜 열심히 해서 끌어올린 거예요. 200으로 시작해서. 저는 지방에 사는데 주변 친구들 직장인들 한 달 실수령이 300 이하인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잘 버는 사람들이 많구나 새삼 느끼긴 했습니다. 지방이나 수도권은 진짜 다른 세상이긴 하더군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이게 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서울의 직장인들 월급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마 보신 분도 알 거예요. 이 컨텐츠가 뭔지. 그 서울의 어떤 그런 이제 빌딩이나 이제 그 일자리 많은 지역 가가지고 이제 그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무작위로 그 월급 물어보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게 왜 함정이 많은지 아십니까? 서울 분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돈 많은 버는 지역이에요. 예, 영등포, 구로, 그리고 이제 가산, 강남 이런 쪽은 객관적으로 서울 분들 중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들 취재하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벌 수밖에 없죠. 서울 모든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서울에서 여의도 일한다 하면 이 사람은 정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어떤 금융사나 이제 은행권에 취업한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돈을 많이 받아야죠. 그런 분들이 인터뷰에 나오니까 돈이 많이 버는 거죠. 좀 함정이 많죠, 제로니.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서 느낀 게 뭐냐. 남자, 여자의 월급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진다. 여러분 그 인터뷰를 보면 아시겠죠? 여자분들은 연봉 4천 이상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이제 사무직 일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무직 일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여자분들 중에서는 4천 이상을 받는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는 없었어요. 뭔가 이제 개발자가 아닌 이상. 여자분들도 개발자는 돈을 많이 받지만, 개발자분들 몇 명 없었어요.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아니면 금융권에 일하거나 그런 몇 명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은 돈 많이 받는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지방과 똑같이 하면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지방에서 돈 많이 버는 데 있어. 그런데 가가지고 물어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함정이 뭐냐면 대부분 잘 나가시는 분들, 좋은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인터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중소 다니고 아웃소싱이나 하청업체 다니는데 인터뷰하고 싶을까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영상에 나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게 달갑습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할 거잖아,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자기 연봉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연봉 얘기하면 올려치기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올려치기 하는 사람들. 실제 자기가 받는 그게보다 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여러분 월급, 연봉 얘기하면 연봉 3천인데 4천으로 얘기한다거나 4천인데 5천 받는다 얘기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더 많고. 아니, 여러분, 거기서 뭐 금액 민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계좌 입금된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뿐이야, 말뿐. 그 말만 믿고 딱 그 돈 받는다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약간 두루뭉실하게 얘기합니다, 보면. 저도 봤는데, 뭐 평달이 이만큼 나오고, 보너스까지 이 정도입니다. 뭐 세금도 이만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뭐 평달에 세금 떼고 사례보험도 이만큼 나오고요. 뭐 달에 보너스 얼마씩 해서 뭐 이제 보너스단 이만큼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원천 취소 얼마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짜 만원 단위까지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한 명도 없었죠. 단 한 명도.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야 돼, 참고만. 그런 얘기는 참고만 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부라고.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다른 월급쟁이보다 좀 상황이 나은 분들이에요.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오히려 서울 분들은 그거 보면서 약간 좀 이건 아니다 생각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만 나온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은데 왜 자꾸 저런 사람들만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가진 객관적인 수치를 올리게 만들어요. 뭐 그분들도 그런 의도는 없었겠죠. 그 영상 만드시는 분들도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막상 찍다 보니 그렇게 나오는 거야. 5, 6천만 원 정말 많다. 당연하죠. 5, 6천만 원만 보여주니까 많은 거예요. 5, 6천만 원 이제 이상 받는 사람들만 인터뷰 있기 때문에 많은 거지. 이분들이 서울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멍청해. 차준이도 멍청해요. 멍청합니다. 바보 같네요. 여러분, 보통 개인 병원 하시는 분들은요, 그 소득을 몰라요.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뭐 수익이 나온다고 그 수익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까무는 게 많아요. 참, 이게 보면, 여기 채팅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약간 좀, 1차원쯤 분들이 있어. 차준이 항상 혼나야겠어, 내가 보면. 스포티지 볼 자격 없어요, 님은. 님 폰이 몰아야 돼. 이제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통 개인 병원 하시는 분은요, 그만 벌어도 뒤에 까무는 게 많아요. 왜 까무는 게 많은지 아십니까?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변들이 좋은 데서 서울 같은 데 하면 10억이 넘어요. 아파트 한 채 갈아 넣어야 돼.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 병원 하면 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없어요? 그분들 5, 6명 있단 말이야. 매니저도 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인건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세. 그리고 은행 대출 받은 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이제 병원 같은 거 하면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에 쓰는 기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이제 임대 받아가지고 뭐 할부를 해가지고 돈 얼마씩 내야 돼. 내야 된다니까. 근데 돈 잘 버는 게 맞는데 또 그만큼 나가는 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는 돈 많이 버는 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것저것 다 빼고 통장에 딱 꽂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에서도 지금 이제 차준이 얘기하는 거 뭐냐? 그런 똑같은 거야. 매출이 높으니까 돈 많이 번다. 기업 매출 높으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매출 3천억이면 부자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달라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개인 병원 하시는 분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의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 맞잖아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고 병원 가보면 사업자 등록증 달려 있습니다. 명피로 달려 있어요. 의사 면허증하고 사업자 등록증 이거 못 봤습니까? 그 병원 이제 의사분 이제 진단받는 들어가면 그분들이 액자를 해놨어요. 의사 면허증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증 걸어놨습니다. 보통 장사 하시는 분 다 걸려있어요, 여러분. 미용실 가도 걸려있어. 그럼 그분들 세금도 많이 내고 개인 사업자라는 세금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월세나 뭐 비품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식비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창업하면서 내는 대출금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에 대한 대출금 그리고 이걸 창업하면서 쓰는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다 나가는 거야 그거. 한 번에 돈을 못 내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그럼 이제 월 단위로 해가지고 뭐 이자 몇 프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빼고 남은 거. 직원들 월급 다 주고 월세 내고 뭐 렌탈비, 각종 세금, 비품 다 빼고 내 통장에 남은 거. 그게 순이익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볼 때도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 수익을 보잖아요. 거기서 다 떼고 남은 거. 근데 다 떼고 남은 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사실 개인 사업자는 그런 거 얘기하기 조심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런 좀 이제 수익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얘기했을 경우에 뭐 세무조사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참고 정도예요. 참고. 저기는 금융권에 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
월급이 높은 분들이 인터뷰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관점을 다르게 해야 돼. 뭐냐 하면, 여기 여의도는 금융권, 이제 메이저 은행이랑 그 증권회사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쪽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월급쟁이 이제 최상급 월급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그쪽 일하는 사람이고 그쪽 일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분들은 당연히 이제 메이저 증권회사에 다니니까 이 정도 돈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서울은 다 돈 많이 받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야.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니까요. 자, 만약에 뭐 IT면 맞다. IT 개발자 경력자면 받는 실력이 좋으면 몸값이 올라가잖아. 네. 몸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보다 월급이 높겠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IT면 당연히 개발자 위주로 또 연봉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개발자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서울에서 개발자 일하거나 아니면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소수점으로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0점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의도에,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여의도에 증권회사 다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증권회사 다니지 않는 이상 없어. 없다니까요. 그분들 서울에서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 그 최상위권의 사람들만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연봉이 많구나. 돈 많이 벌거나 생각하면 안 돼. 서울 분들 월급 수준 보면 그렇게 안 높아요. 그렇게 안 높단 말이야. 서울도 200, 300 버는 사람이 꽤 많아, 여러분.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때 좀 이걸 서울의 평균에 생각하지 마시고 저 동네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그럼 어떤 분들이 인터뷰에 응하고 그 직업군들이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보셔야 돼. 그러면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웃긴 게 뭐냐 하면 서울 사람 돈 많이 버네. 왜 서울에 온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이건 여러분 있잖아요. 그만큼 시야가 좁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 월급 수준이 적으면 인터뷰 안 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조소 다니고 뭐 비정규직 다니고 계약직 다니고 인턴 일하는데 인터뷰 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일자리가 간당간당한데 인터뷰 응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고 마셔야 돼. 참고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